새벽 공기가 유난히 달라지는 계절입니다. 하루를 깨우는 가장 조용한 시간, 새벽 공기는 어딘가 다정합니다. 차가운 이슬이 맺힌 잎을 따라 걷다 보면 뺨을 스치는 바람이 말을 걸어옵니다. 잘 지내고 있냐고요? 조금 느려도 괜찮다고요. 햇살은 아주 천천히 풀잎 위로 내려앉고 기다렸다는 듯 벌이 날아듭니다. 새벽은 그렇게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는 말 없는 편지가 됩니다. 지금 그 편지를 펼쳐봅니다. 당신의 글로 시작되는 이 하루를 함께 걸어봅니다. 햇빛이 창을 뚫고 방 안으로 들어오는 어느 오후. 빗줄기 사이로 무수히 많은 먼지들이 춤을 춘다. 눈에 보이지 않았던 입자들이 그 순간에만 선명하게 드러난다. 어느 방향으로도 가지 않고 그저 천천히 자기만의 궤도로 떠도는 그 모습은 이상하게도 마음속 감정들과 닮아 있다. 나는 가만히 그 먼지들을 바라본다. 특별히 무언가를 하려는 게 아니다. 그저 그렇게 떠있는 입자들을 눈으로 따라가며 멈춰있는 시간에 나를 맡긴다. 평소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어떤 빛에 의해 드러나듯이 내 안의 감정들도 그럴 때가 있다. 어떤 계기, 어떤 말 한마디, 어떤 음악 한 소절, 혹은 창으로 들어온 오후의 햇살 하나에 문득 떠오르는 감정들이 있다. 그건 오래된 슬픔일 수도 있고 이미 지나간 아쉬움일 수도 있다. 혹은 말하지 못한 고마움, 아직 끝맺지 못한 미련. 어쩌면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복잡한 마음일 수도 있다. 그 감정들은 대부분 평소에는 내 안 깊숙이 숨어 있다. 바쁘게 움직이는 하루 속에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 수없이 넘기는 화면 속에 파묻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다 어느 날 아주 조용한 틈에 불쑥 모습을 드러낸다. 마치 그 먼지처럼 공중에 떠 있는 줄도 몰랐는데 빛이 스며드는 순간에야 알아차린다.
그때 나는 생각한다. 나는 지금 어떤 감정과 마주하고 있는 걸까?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먼지를 갖고 산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다. 오히려 너무 완벽하고 깨끗한 마음은 때로 무섭다. 감정이란 건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건 결국 어지럽고 복잡하고, 때로는 지저분한 걸 끌어안고 살아가는 일이니까. 먼지를 보며 나는 나의 감정도 마찬가지로 대한다. 닦아내려 하지 않고 없애려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본다. 그것이 나라는 걸 인정하는 시간. 먼지를 마주할 때면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다. 누군가와 나눴던 마지막 인사. 아무도 없던 밤 홀로 흘렸던 눈물. 마음속에 담아두기만 했던 미안함. 그런 감정들은 잊히는 줄 알았지만 그저 빛이 없었을 뿐이다. 보여지지 않았을 뿐 사라진 건 아니었다. 그리고 지금 빛이 들어왔다. 그래서 보인다. 나는 조용히 앉아 빛과 먼지 사이를 지나는 시간을 받아들인다. 이건 멍한 시간이 아니라 감정을 정리하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다 보면 처음보다 먼지들이 더 선명해지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모습이 불편하지 않다. 오히려 위로가 된다. 나에게도 이렇게 감정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다. 아무도 묻지 않아도 스스로에게 조용히 질문을 던지는 시간. 나는 잘 지내고 있는 걸까? 이 마음은 언제부터 있었던 걸까? 지금의 나는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까? 그렇게 묻고 또 묻다 보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다. 정리되지 않았던 감정들이 빛을 통해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 그게 먼지를 바라보는 이 시간이 나에게 주는 선물이다. 가끔은 먼지를 마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모든 것이 정리된 공간보다 약간 흐트러져 있고 어지러운 공간이 마음을 더 솔직하게 만든다. 그 속에서야 비로소 내가 보인다. 그러니 꼭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다. 빗속에 떠 있는 감정들이 나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는 일. 그게 진짜 위로일지도 모른다. 햇빛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먼지들도 곧 다시 공기 속으로 숨어든다. 하지만 그 순간 내가 느낀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그 감정들을 어루만지듯 기억한다. 그리고 오늘도 말없이 창문을 연다. 언젠가 또 빛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때 다시 내 마음속 먼지들과 마주 앉을 수 있도록. 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 퇴근 후 문을 열자마자 바닥에 조용히 놓인 상자를 보면 마음 한켠이 묘하게 가볍다. 비닐 테이프가 촘촘히 감긴 네모난 박스. 그 위에는 하얗고 반듯한 송장 스티커가 붙어 있다. 내 이름, 내 주소, 내 전화번호.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발송일, 수령 예정일, 배송 상태. 처음엔 아무렇지 않게 떼어냈던 그 종이가 어느 순간부터 자꾸 눈에 밟히기 시작했다. 습관적으로 상자를 뜯고 내용물만 꺼내던 손길이 요즘은 그 송장을 한참 들여다보게 된다. 도착일이 오늘이라는 것보다 발송일이 나를 붙잡는다. 일주일 전 이 물건을 클릭하며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때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 같기도 하다. 택배는 단지 물건이 아니다. 그건 감정의 흔적이다. 어떤 기대, 어떤 보상, 혹은 단순한 충동. 어쩌면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하기 위한 작은 위안. 나는 송장 스티커를 보며 나의 그 작은 감정들을 더듬어간다. 배송 이력에는 날짜만 찍혀 있지만 내 마음에는 그날의 감정들이 선명히 남아있다. 한참을 바라보다 보면 이 스티커 하나에도 긴 여정이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된다. 누군가 이 물건을 포장하고 라벨을 붙이고 박스를 쌓고 트럭에 실어 날랐을 것이다. 비 오는 새벽.
눈 내리는 밤에도 배송 차량은 달렸고 어느 물류센터를 거쳐 이곳까지 도착했다. 그렇게 먼 길을 돌아온 무언가가 지금 내 앞에 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마지막에 적힌 이름이 바로 나라는 사실이 왠지 묵직하게 느껴진다. 이 스티커는 물건의 행방을 추적하는 역할을 하지만 나에겐 그보다 더 큰 의미다. 기다림이라는 감정의 형태를 눈에 보이게 만드는 장치다. 나는 종종 그 스티커를 떼어내 쓰레기통에 넣지 못하고 책상 한쪽에 두었다가 몇 날 며칠을 지나서야 버린다. 그건 물건의 끝이라기보다 어떤 마음의 끝을 정리하는 의식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기억에 남는 스티커들도 있다. 첫 월급으로 산 블루투스 스피커의 송장. 누군가의 생일에 보냈던 선물의 반품 스티커. 이사하고 처음으로 도착한 작은 조명의 송장. 그 조각들엔 그날의 공기, 마음의 온도, 생활의 조각이 함께 들어있었다. 어떤 건 버리지 않고 스크랩북에 붙여놓기도 했다. 감정의 박물관처럼 내 일상의 기록이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생각한다.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스티커 같은 존재일까? 긴 여정 끝에 조심스럽게 도착해주는 사람. 아무 말 없이 문 앞에 다녀가지만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 그렇게 조용한 위로가 되는 사람 말이다. 택배를 기다리는 시간은 짧을 때도 있고 길 때도 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늘 무언가를 품고 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문득 오늘쯤 도착하지 않았을까? 하고 문 밖을 내다보는 마음.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 또 무언가를 주문하고 또다시 송장을 확인한다. 오늘도 나는 상자를 연다. 안에 담긴 물건을 꺼내고 그 위에 스티커를 조심스럽게 떼어낸다. 그리고 잠시 바라본다. 그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씨들. 숫자와 문자 사이로 내 지난 시간들이 조용히 흐른다. 그러고 나서야 상자를 접고 비닐을 분리수거함에 넣는다. 마지막으로 남은 건 그 조그만 스티커 한 장. 그것을 손에 쥐고 나는 한숨처럼 말한다. 이번엔 뭘 기다렸더라? 그리고 또 하나의 하루가 지나간다. 늦은 밤
불 꺼진 거리를 홀로 걷는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이어진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마음속에도 불이 하나둘 꺼져간다. 그때 골목 끝에 편의점 불빛이 눈에 들어온다. 형광등 특유의 하얀 빛이 마치 섬처럼 반짝인다. 나는 그 섬으로 걸어 들어간다. 문을 열자마자 딩동 소리가 울린다. 매번 듣는 소리지만 이 시간에 들리는 그 소리는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진다. 편의점 안은 조용하다. 진열대에 물건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고 냉장고에선 규칙적인 소음이 흐른다. 나는 천천히 매장을 한 바퀴 돈다. 별로 살 건 없지만 무엇이 필요한지 나도 모른다. 손에 들어온 건 캔커피 하나. 따뜻한 걸로. 셀프 계산대 앞에 서서 바코드를 찍고 카드를 갖다 댄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프린터에서 종이 하나가 뽑혀 나온다. 손에 쥐어진 건 작고 얇은 영수증 한 장.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그 종이를 오래 들여다보게 된다. 결제 시간 00시 47분. 새벽도 아닌 밤도 아닌 경계의 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들었을 시각. 나는 편의점 안에서 커피 하나를 사며 하루를 마감하고 있다. 그 시간은 누군가에겐 꿈을 꾸는 순간이겠지만 나에겐 마음을 겨우 붙들고 있는 시간이다. 영수증에 적힌 숫자가 마치 나의 고독을 증명해 주는 것처럼 느껴진다. 나는 종종 그런 영수증을 버리지 않는다. 지갑에 넣거나 주머니에 쑤셔 넣고 며칠 후 다시 꺼내본다. 그때야 알게 된다. 그 시간에 왜 그 커피를 샀는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감정이 나를 그 새벽의 편의점으로 이끌었는지를. 영수증은 숫자의 나열이지만 내게는 감정의 기록이다. 어떤 날은 아주 사소한 이유였다. 퇴근길 집에 가기엔 너무 공허해서. 혹은 단순히 누군가와 있었던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려서. 또 어떤 날은 그냥 뭔가를 들고 있어야 덜 외로울 것 같아서. 그렇게 손에 들린 캔커피는 따뜻함 이상을 건넸다. 그것은 나 자신에게 보내는 작고 조용한 위로였다. 편의점이라는 공간은 그 자체로 안식처다.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무엇을 사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 익명성과 중립성이 오히려 내 마음을 쉬게 한다. 계산대 앞에 서 있는 동안 나는 사회의 얼굴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내가 된다. 피곤하고 지치고 위태로운, 그러나 여전히 살아있는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은 그래서 특별하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시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마음, 그 모든 것이 거기에 찍혀 있다. 00시 47분이라는 숫자는 단지 결제 시간이 아니라 내가 존재했던 순간의 흔적이다. 그건 오늘 하루를 살아냈다는 증표이자 다시 내일을 살아갈 나에게 건네는 작은 격려다. 나는 오늘도 편의점 앞에 멈춰선다. 이유 없이 걷던 밤, 방향 없는 마음, 그리고 그 속에 나. 문을 열고 들어가 커피를 집는다. 계산을 마치고 영수증을 받아든다. 그 안에 담긴 건 단지 구매 내역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이해하려는 작은 시도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지갑 속에 넣은 영수증을 가볍게 눌러본다. 그것이 오늘 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지도 모른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루가 끝나고 또 하나의 숫자가 내 안에 남는다. 하루의 끝. 퇴근길에 아파트 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다. 위 화살표가 불을 밝히고 잠시 후 삐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린다. 안으로 들어서며 나는 자연스럽게 눈을 든다. 벽면 가득한 거울. 그 안에 오늘의 내가 있다. 매일 보는 얼굴이지만 매일 낯설다. 특히 이런 시간엔 더 그렇다. 눈가는 피로로 무거워졌고 입꼬리는 자연스럽게 내려가 있다. 마스크를 벗으면 온종일 눌려있던 자국이 남아있고 어딘가 모르게 지쳐 보인다. 아무도 없는데도 나는 거울을 정면으로 마주하기가 쉽지 않다. 거울 속에 나는 말이 없다. 하지만 많은 것을 말하고 있다. 오늘은 좀 힘들었지? 그 말에 상처받았지. 왜 그렇게까지 참았을까? 그런 물음이 표정 없이 비친 얼굴에서 흘러나온다. 엘리베이터는 조용히 위로 움직이고 나는 그 짧은 이동 시간 동안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눈다. 사람들 속에 있을 땐 보이지 않던 내 표정이 이 거울 앞에선 선명하게 드러난다. 억지로 웃던 순간 입술을 깨물며 삼켰던 말들, 회의실에서의 긴장감, 혼잣말로 중얼거리던 다짐들, 그 모든 것들이 내 눈가에, 어깨에, 몸짓에 남아있다. 그래서 나는 그 앞에서 잠시 표정을 바꿔본다.
입꼬리를 억지로 들어 올려본다. 인상이 어색해진다. 그러다 찡그려보고 무표정으로 돌아온다. 그 과정을 통해 오늘의 감정들을 확인한다. 나도 몰랐던 내 상태를 비로소 알아차린다. 아, 내가 이렇게 지쳐 있었구나. 어떤 날은 울컥한다. 아무 말도 듣지 않아도 거울 속 나를 보는 것만으로 마음이 저린다. 사람들 앞에서는 버텼지만 정작 혼자가 된 이 짧은 순간에야 감정이 넘친다. 눈물이 맺힐 만큼 힘든 날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는다. 엘리베이터가 멈출 때까지 그 어두운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른다. 이 작은 공간은 마치 나만의 고해소 같다. 매일 반복되는 동선 속 단 몇 초에서 1분 남짓한 시간. 그 안에서 나는 괜찮아 라는 말을 속으로 여러 번 되는다. 누군가 해주지 않으니 내가 나에게 해주는 수밖에 없다. 괜찮아. 오늘도 잘 해냈어. 그 말은 어쩌면 거울 속 나도 듣고 싶었을 것이다. 그리고 문이 열린다. 현실의 공간으로 돌아가는 순간이다. 나는 다시 괜찮은 얼굴을 하고 밖으로 나선다. 누군가와 마주칠 수도 있고 또 하루의 잔여를 처리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짧은 거울 앞의 시간이 있었기에 나는 그 순간을 견딜 수 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 거울 속의 나는 다시 그 안에 남는다. 하지만 그 존재는 하루 동안 내 안을 다시 정리하고 다독이는 데 충분했다. 나는 내일도 같은 시간을 반복하겠지만 거울 앞에서 만난 진짜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낸 이유가 되어준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하루 한 번쯤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할지 모른다. 누구의 시선도 닿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 그 속에서 나는 회복된다. 아주 작고 짧고 조용하게.
문을 닫고 욕실 불을 켠다. 환한 불빛 아래 세면대 앞에 선다. 손을 씻기 위해 수도꼭지를 틀면 맑은 물줄기가 세면대 안으로 흐른다. 졸졸졸. 규칙적으로 흐르는 소리는 익숙하지만 어느 날은 그 소리가 유난히 귀에 박힌다. 나는 물이 고이는 모습을 바라본다. 물은 둥글게 퍼지고 은은하게 흔들리며 나를 비춘다. 물 위에 비친 얼굴은 일그러져 있다. 눈, 코, 입의 위치가 조금씩 뒤틀려 있고 윤곽이 흐릿하다. 나는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바라본다. 그 왜곡이 어쩐지 오늘의 내 마음 같기도 하다. 분명한 듯 불분명하고 평온한 듯 흔들리는 상태. 말하자면 나 자신을 제대로 마주하는 순간이다. 하루가 끝나면 세면대 앞은 나만의 작은 명상 공간이 된다. 물을 틀고 손을 적시고 물방울이 손등을 따라 흘러내릴 때 나는 비로소 오늘 하루를 떠올린다. 누군가에게 했던 말, 받았던 표정, 스스로에게 건넸던 다짐들. 머릿속에선 끊임없이 생각이 흐르고 마음속엔 말이 되지 못한 감정들이 고인다. 물은 천천히 차오른다. 어느 순간 세면대의 반쯤을 채운 물은 빛을 받아 반짝이고 그 속에서 나는 작게 흔들린다. 손을 담그면 따뜻함이 퍼지고 손가락 사이로 감촉이 느껴진다. 그 순간 뇌도 잠시 멈춘다. 어떤 날은 일부러 물을 넘치기 직전까지 틀어둔다. 바닥으로 떨어질 듯 말 듯 고이는 물의 긴장감 속에서 나는 잠시 멈춰선다. 이 시간이 좋다.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고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시간. 세면대 앞에서 물을 바라보는 일은 나를 가만히 쓰다듬는 행위다. 물은 말을 하지 않지만 묻지도 않는다. 대신 조용히 나를 감싸고 흘러간다. 그저 흘러가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나는 이 공간에서 배운다. 어떤 날은 물에 얼굴을 씻는다. 찬물이든 미지근한 물이든 그 물이 이마를 지나 눈가를 적시고 턱선을 타고 흘러내릴 때
마음속 무언가도 함께 씻겨나가는 기분이 든다. 오늘 하루의 피로, 불안, 후회, 혹은 남모를 서운함 같은 것들. 물은 그걸 다 받아내고 조용히 배수구로 흘러가 버린다. 나는 수건을 들어 얼굴을 닦으며 생각한다. 물은 머무르지 않는다. 고이는 것 같지만 결국 흐르고, 그 흐름이 우리를 살게 한다. 감정도 마찬가지다. 가끔은 마음이 꽉 차서 터질 것 같지만 흐르게 두면 어느새 잦아든다.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치유의 방식일지도 모른다. 세면대의 고인물은 어느새 줄어들고 있다. 물이 빠지면서 함께 사라지는 것들이 있다. 억눌렀던 감정, 숨기고 싶었던 표정, 혼자 삼켰던 말들. 나는 그 모두를 물과 함께 흘려보낸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고요함이 찾아온다. 세면대 앞에서의 이 짧은 시간이 내겐 작지만 깊은 의미다. 하루를 마감하며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순간, 세상과의 연결을 끊고 내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그 안에서 나는 오늘의 나를 이해하고 내일의 나를 준비한다. 수건을 내려놓고 불을 끈다. 다시 어둠이 찾아오지만 내 안에는 조용한 빛이 번져 있다. 물은 사라졌지만 그 물이 남긴 평온은 내 안에 오래 머문다. 계절은 늘 앞서갑니다. 우리가 붙잡으려 할수록 더 빠르게 스쳐가죠. 푸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세 익어버리고 어느새 짙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조용히 멈춰서서 이 계절에 당신을 놓아봅니다. 당신이 남긴 말들, 쓰다 지운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이 초록 잎처럼 빛나고 있다는 걸 알기에 새벽이 전하는 이 고요한 위로 속에서 당신도 조금은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새벽 당신의 글, 다음 새벽에도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